네,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세안남편입니다. 오늘 퓨런티어 2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저번에 설명드렸던 퓨런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모비라이예요. 왜냐면은 모비라이를 빼놓고는 퓨런티어가 왜 올라갈 거냐에 대한 모멘텀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비라이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산업이 결국에는 뭔가 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가 될 거다. 모비라이가 상장하는 날이. 왜냐면은 대표님이 최근에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장이 안 좋으면 상장을 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자꾸 상장을 미루잖아요. 근데 인텔이 모비라이를 인수한 게 2017년도인데 그 좋은 회사를 왜 아직까지도 상장을 안 시키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모비라이를 보다 보니까 안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텔이라는 그 IT 기업의 공룡이 그 좋은 회사를 가지고 상장시키면은 몇 배를 뻥튀기 해서 본인들이 벌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직까지도 꽁꽁 싸매고 있다는 건 이 자율주행이라는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인텔이 보기에도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뭔가 한 방을 터뜨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미국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어. 근데 이것도 인텔에서는 어쩌면 계산된 어떤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러다가 미국 주식이 뭔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시점에 모비라이가 상장을 한다? 와, 그러면은 그냥 100조 나오는 네, 거지. 엄청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거 150만 달러, 150억 달러인가? 아무튼 뭐 이따가 보긴 할 건데, 뭐 그 정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인텔이 뭐 거기에서 막 두세 배의 수익을 얻고자 그 회사를 과연 인수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프론티어가 어떤 걸 하는지 말씀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하는, 얘네는 장비를 만들고 또 그 장비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세 가지 장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결국에는 사물을 인식하고 또 차 안에 있는 카메라 간에 인식된 그 이미지들을 또 조합을 해야 되고, 또 그 조합된 이미지들을 또 잘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이미지를 보고 카메라 간의 이미지들을 조합하고 그 이미지들을 보내는 이 과정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장비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퓨런티어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을 또 검사하는 장비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퓨런티어에서는 그 세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보시면 요 세 가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티브 얼라인, 인트릭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듀얼 얼라인, 요 세 가지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놀라운 거는 지금 퓨런티어의 올해 이제 발표된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게 왜 흑자로 돌아섰냐면, 작년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게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저번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말씀드렸고 4분기에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아직은 이 부품단, 그 자회사를 M&A 통해 가지고 이 부품단을 이제 메인 매출액으로 깔고 가는데, 아직은 부품단이 높아서 그때 1편 할 때, 하지만 장비의 실적이 부품을 넘어서는 순간이 모멘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올해 4분기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이제 2020년도 컨센서스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거의 3배가 뛰어나고, 영업이익이 16%인데, 요거를 이제 연관으로 또 보시면, 컨센서스를 보시면 3배 요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2024년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20%, 그래서 이제 PER도 보시면 요렇게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 적용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지금의 자율주행은 아직은 2단계, 레벨 2, 레벨 3 요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피런티어가 바라보고 있는 자율주행의 시점은 레벨 4거든요. 그게 모빌아이가 추구하는 게 지금 레벨 4의 자율주행이거든요. 단순히 사물을 인지하고 피해가고 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라 시승자가 되는 레벨 4가 도래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모빌아이의 상장 시점이고, 그 시점이 피런티어의 궁극적인 매출의 어마어마한 그 고점을 찍는 시점인데, 아직 그게 반영되지 않는 수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죠. 모빌아이가 상장됐을 때는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모빌아이가 중요한 회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5월 25일 갓 나온 자료예요. 근데 내 이게 생일, 내 생일. 내 생일? 내 생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자주 들어서 이한나 연구원이랑 이분들이 이제 세 분이서 이제 쓰셨는데 않나? 자료가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단순히 이렇게 채널 이름이 네, 모빌아이만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실제로? 좋아야 돼. 네. 이게 요 반도체 전자 배터리라고 해서 이 각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놨고, 요거 리포트를 읽으시면은 전반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모빌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왜 모빌아이가 어떻게 될지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님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모빌아이가 상장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모빌아이를 통해서 뭐 LG이노텍이든 퓨런티어든 성장 모멘텀이 됐거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럼 모빌아이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차량에 다 탑재되어 있는 에이다스, 그거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모빌아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기업이고요. 이 회사를 인텔에서 20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153억 달러에. 근데 가치를 500달러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텔에 이렇게 해봤자 사실은 3배거든요. 3배 좀 넘거든요. 근데 인텔에서 3배를 보고 모빌아이를 인수를 했을까? 이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인텔로 최소 10배를 보지 않을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계속 막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모빌아이에서 만드는 IQ라는 시스템인데, 모빌아이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은 어떤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율주행 차가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빌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시스템이 없이는 결국엔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테슬라에서도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게 이 시스템인 거고, 이외에도 볼보, BMW,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율주행 차에서는 이 IQ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IQ 시스템이 왜 중요하면, 저희 구글, 한국에서는 구글 맵을 잘 안 쓰지만 외국 나가시면 사실은 거의 저는 90%가 넘는 거 다 구글을 쓰거든요. 구글 내비게이션을 쓰고 구글로 지도, 저희가 네이버로 지도를 찾듯이 구글로 모든 걸 다 찾아서 쓰거든요. 그럼 그 IQ에서 하고 있는, IQ에서 추구하는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요 REM이라고 해서 고화질 지도를 구글 맵상으로 다 이제 조합을 하는 건데, 놀라운 게, 그럼 저희가 검색하고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로 다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을 뛰어넘을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구글 맵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지도 맵, 거기서 가고 있는 그 지형 데이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구글 맵을 그렇게 많이 써? 다 쓰죠, 거의 외국에서는 무조건. 기본으로 사야 되겠다. 네. 막서 사야 돼. 막서 사야 돼. 막서 사고 모빌아이 사야 돼. 그러네. 막서 사야 샀어요. 되네. 막서 샀어? 네. 난 못 샀는데 아직. 사고 싶다. 만주 샀대요. 만주. 만주? 만주 얼마야? 만주 얼마지? 나도 몰라. 이거. 그냥 던져봤어. 몰래, 그리고 이제 몰래.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모빌아이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분 구도로 가는데, 삼성과 애플 이렇게 가듯이 이제 테슬라와 논테슬라가 갈 건데, 논테슬라가 뭐냐면, 아까도 대표님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겠다. 그럼 논테슬라는 뭐냐? 카메라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면 카메라가 인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커버하는 게 라이다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래서 라이다를 최소 1개라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빌아이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라이다는 한 개를 놓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저렴하지만 그 수준을 끌어올린 레이더를 6개를 장착을 하겠다. 모빌아이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레이더 6개, 라이더 1개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차량을 만들겠다라는 게 모빌아이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논 테슬라는 다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분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모빌아이에서 꿈꾸는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책임 민감성 안정이라고 RSS라는데 요거 이제 5개 규칙을 제시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의 안전 그 수칙을 제시를 하겠다 요런 건데 모빌아이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모빌아이의 시스템을 쓰는 모든 회사들은 이걸 따라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5가지가 뭐냐면 요런 거예요. 이제 앞차 들이받지 않기, 끼어들지 않기, 통행권 보장하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무조건 시스템상에 구축을 해 놓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전된 시스템을 업체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맞게끔 가겠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이 모빌아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업계들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런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 전반적인 자율주행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모빌아이의 그런 모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빌아이는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와 컨슈머 AV 여기서 컨슈머 AV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되겠는데 그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겠다. 실질적인 이들이 바라보면 큰 시장인 거죠. 로보택시는 이미 운행이 되고 있고 근데 얘네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컨슈머 AV는 자동차 업계 쪽에서도 이제 로보택시 쪽으로 또 몰고 오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시장을 다 이제 잡겠다라는 게 이들의 이제 목표인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꿈꾸는 모빌아이의 그 시스템화는 요 라이다를 여기 하나를 구축을 해서 요 전방위를 커버를 하고 6개의 레이더를 설치를 해서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사물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라이다는 빛을 쏴서 거기서 오는 그 시간차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물을 인지하는 거고 레이더는 저희가 뭐 알듯이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주파수를 쏴가지고 사물을 인지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가지고 더 카메라보다 더 정밀하고 더 화질도 좋고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또 그렇게 사물만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IQ 시스템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지도나 지형의 모든 데이터를 AWS 그 아까 말씀드린 랩매핑을 통해서 모두 다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을 해서 결국에는 구글 안에 다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Q부터 지금 이제 2023년대는 이제 6번째 모델까지도 이제 제공을 할 목적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레벨 4를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시동하겠다고 했으니까 24년도에? 2024년도가 아마 시범운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빌아이와 다르게 이제 카메라 라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이다가 비용이 비싸고 테슬라에서 원하는 건 단가를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 대중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목적인 것 같아요.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약간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테슬라에서도 만약에 라이다를 쓴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걔네는 고가 정책이 아니야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얘네는 테슬라나 애플은 쥐어 짜서 많이 남겨먹는 애들인 그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원가를 낮추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응. 테슬라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요 리포트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모빌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그리고 쭉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그 반도체 그리고 등등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세부 사업들을 나눠 가지고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모빌아이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현재 카메라의 대수가 아래쪽에 리포트를 잘 썼네. 네 56페이지 이건 뭐 거의 책이네. 네 리포트를 Check it out.
아까 보셨던 이제 어. 요 라이다와 이제 테슬라와의 이제 근데 업계에서는 결국에는 그 안정성 때문에 라이다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이제 카메라가 본인만 쓰겠다라는 건데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카메라가 중요하냐? 그럼 왜 우리가 피런티어를 그리고 이노텍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는 부분이 요 부분인 거예요. 현재 테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8개거든요. 근데 지금 소니에서 16개, 엔비디아에서 14개예요. 근데 지금 그 모빌아이에서도 카메라 대수가 12개를 장착하겠다고 했거든요. 차량 한 대당 12개면 아마 앞으로 그 들어갈 카메라의 대수는 사실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출하가 되고 앞으로 실용화가 되고 누구나가 자율주행차를 타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개수는 과연 몇 개가 될까? 2개. 20개. 네. 그러니까 그 총량을 따지면은 이건 뭐 몇억 개? 그럼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LG 이노텍 그리고 거기에 그 생산하는 장비를 제공하는 피런티어 거기에 검사 장비까지 하고 있는 피런티어 이들의 가치는 우리가 과연 산정을 할 수 있을까? 얼마까지 산정을 해야 그게 적정한 산정 가치가 될까? 네. 이거에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피런티어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게 모빌아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지금 그 피런티어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매출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인데 지금 4%뭐 지금 이제 20%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20% 영업이익률 20%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시대를 바라봤을 때 20%인 거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에 실제로 저희가 본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주식은 꿈을 먹는 종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피런티어를 사야 됩니다. 세코닉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장 비중이 높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종목은 피런티어 세코니. 그렇게 됩니다. 또 카메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또 더 모빌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저희가 모빌아이뿐만이 아니라 왜 국내 주식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저희 바라봐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종목 올림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QSI 하면 되나요 이제? 네, QSI 하겠습니다. QSI 두 번째인데요. 특별할 게 없어요. QSI는 특징이 얘가 지금 그 시총이 1,000억 원대 규모가 굉장히 작고 이 스몰캡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시총이 낮은 회사들이 스몰캡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정보를 팔라고 해도 정보가 없다. 유튜브 말고는 없어. 없어. 회사가 친절하면 다행인데 회사도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지만 뭐 2017년 자료가 올라와 있고 막 이래요. 진짜 크게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네. 이번에 거의 뭐 1년 만에 게시글 올라온 게 최근에 20% 하락에 대한 입장 발표. 뭐 이거 말고는 올라온 그것도 똥줄 타니까 올린 건데 이걸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가 없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 관심을 가지셔도 저희 이제 김 대표님이 언급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다뤘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도 꽤 있을 것 같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거나 유튜브에 나온 것들 보셔봐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도 들었는데 저거 내가 한 얘기 같은데? 하는 것들도 있고 저 사람이 과연 내 걸 봤을까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 걸 봤을까라는 게 되게 헷갈려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개월수를 보면 되지. 언제 올렸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올렸는데 내가 그걸 보고 뺏겨서 올린 거를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봐가지고 또 그거를. 살을 붙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게 팩트가 맞는가라는 게 되게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QSI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올리시나요? 무슨 관련주라고 아시죠? 바코드다. 바코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QSI 하면 라이다, 홀로그램 얘기하는데 사실은 라이다, 홀로그램 매출이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팩트로 올라온 기사도 없어요. 어디랑 거래를 했다, 계약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QSI가 라이다 관련주로 올라와 있어요. 뭐 매출이 1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게 QSI를
알려면 사실은 레이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라이다가 나오고 홀로그램이 먼저 나온다는 건 사실 그냥 듣고 샀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조차도 좀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으니까 사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어떻게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한 한 편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쟤 되게 노래 잘 부른대 라고 해서 저요? 가수로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안 한 편은 가수, 물론 노래도 잘 부르고 기타도 치지만 폭망.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입혀져 있는 옷의 일부일 뿐이지 그 본질을 좌우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공방을 공부했어야죠, 그죠? 그리고 어떤 주식으로서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가치를 봤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QSI는 반도체 레이저인데 이것도 제가 헷갈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관련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이저 반도체라면 그게 맞죠. 근데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레이저 부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 전자담배 태우시죠. 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반도체예요. 우리가 피는 담배도 반도체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담배라고 부르잖아요.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레이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 내려오시면 레이저 다이오드 원리가 있습니다. 저거를 설명드리기엔 제 지식이 좀 짧고 대략 말씀드리면 이 P와 N 양극 간에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그러니까 거울이 양쪽에 달려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이 막 튕기고 해서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약자듯이 그게 빛이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빛으로 전환을 해서 이 우리가 보는 걸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데 오른쪽 보시면 색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적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때 여러분 해상도 조절할 때 보면 RGB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R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레드, G가 그린 그리고 B가 블루예요. 요 세 가지 색깔을 짬뽕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요 여러 가지 무지개색이 나오는 겁니다. 요 원리의 그 원리인데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해요. 그래서 LD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QSI 매출이나 다트 공시를 보면 얘네 사업 분야를 LD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저 레이저 다이오드 약자다. 레이저 다이오드는 곧 레이저 반도체다. 반도체 레이저를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얘기한다 라고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QSI는 사실 여러분들이 80%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럼 보시면 왜 적색 마이크로 LED를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QSI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 RGB 중에 모든 회사들이 다 그 GB는 다 구현을 할 수 있대요. GB는 마이크로 LED로서 그 발광을 할 수 있는 걸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적색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량 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 LED 적색 소자인데 QSI가 요거를 지금 구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다라고 하는 매출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로 QSI가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하셔야 되고 라이다보다는 전 사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주식 그 담당자가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중에 이 기자가 이 회사 담당자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리포팅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QSI가 앞으로 지금은 LED 약간 레이저 다이오드가 매출이 한 90%가 넘어요. 근데 앞으로는 매출 비중을 어디로 바꿀 거냐? 43%를 디스플레이로 바꾸겠다. 옷을 이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한 47%가 마이크로 LE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QSI가 중점을 두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적색 마이크로 LED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탈모 얘기하셨잖아요. LG 그 보면 여러분들 바코드 보면 다 빨간색이죠. 편의점에서 담배 찍으면 음료수 사시면 바코드 띡 찍었을 때 빨간 불이 나오는 걸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 관련된 게 다 QSI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탈모 치료기기도 다 빨간 불이 나오죠.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주요 제품이 뭐냐면 QSI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저런 사업 분야를 지금 팔고 있는데 다 저게 LD입니다. 그러니까 펼쳐놔서 그렇지 결국은 다 레이저 팔아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보면 보쉬에서 나오는 저 거리 측정, 저것도 빨간 레이저가 나오죠. 그리고 지브라 이게 사무실 근무하신 분들 아마 많이 쓰셨을 텐데 바코드 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출력하실 때 저걸 많이 쓰는데 지브라 바코드 스캐너도 이제 여기 그 QSI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저렇게 나온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남자가 저기 뚜껑 쓰고 있죠. 저게 LG에서 나오는 그 탈모 치료기. 그리고 통증 치료기도 요 부품을 쓰고 있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저 모자 있죠, 모자.
저게 캐필러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인데 저기 시장에서도 요 지금 QSI 그 LED 역할이 씁니다. 뭐야? 저기 머리가 나는 거야? 그쵸. 이제 여기 레이저를 쏴줘가지고 자극을 줘서 이제 모낭에서 이제 머리가 나게끔 해주는 아, 근데 저기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나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저도 지금 탈모를 겪고 있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뭘 해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목동에 더봄 한의원에 가십시오. 그쵸, 예. 목동에 더범 한의원을 가시면 우리 정기영님, 정기영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원장님이 아주 네. 엄청난 교육을 받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들 네. 저기 레이첼님도 탈모 치료기가 필요하대. 이게 그래서 저거는 저 시장은요 1000만 탈모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먹으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저거로 코인 발행 한번 하자 이걸 해갖고 털 이렇게 빠지는 거마다 이렇게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빠질 때마다 그래서 만들어보자. 대박 날 것 같은데. 결혼 정보 업체에서 서울대 나오고 뭐 또 키가 몇이고 몇이고 하면 막 등급을 매기잖아요. 등급 1등급인 사람이 탈모다. 그럼 바로 16등급으로 떨어진대요. 16? 네. 그만큼 탈모, 그러니까 돈 있고 학력 있고 모든 걸 다 거쳤어. 내가 금수저야. 근데 탈모야. 뭐 안 되는 거야. 10등급이야. 그 100억인데 대머리면 10등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탈모가 아니신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1000만 탈모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해서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이게 거기 시장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고마진이에요. QSI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가 뭐 레이더 뭐 라이다 이게 아닙니다. 저 탈모 저기에서 고마진이 나와요. 그래서 저거로 먹고 살고 체질 개선하려면 뭔가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잖아. 투자해야 되잖아. 시설도 늘려야 되고 그 돈을 어디서 쓰냐? 저기서 쓰고 있어요. 지금 매출 비중이 저 뚜껑에 뭐라고 써있죠? 18.9. 네, 저게 바코드 스캐너 파는 거 한 4배 이상 나옵니다. 네, 저 보시 되게 첨단 장비인 것 같지만 저 뚜껑이 더 벌어요. 굉장히. 희망 고문은 예. 그리고 저기 19.6% 꽤 많이 차지하는 저 비용이 뭐냐? 여러분들 공기청정기나 그 미세먼지 측정기, 파티클 센서라고 하는데 파티클 센서가 이 먼지 측정하는 그 센서인데 센서 관련된 부품 저기 매출이 꽤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밸브에서 나오는 VR 기기, 저 디바이스입니다. 저기에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는 게 저건데 100만 대 이번에 수주를 따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저 왼쪽 맨 끝에 보면 그 뎁 센서라고 나오죠. 깊이 인식 센서. 요게 테슬라가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들도 안 되거든 카메라 갖고. 안 돼. 안전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세계의 기류가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 깊이 인식에 대한 거를 지들이 라이다라고 하기엔 좀 쪽팔린지 센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들은. 그래서 창피할 거야. 예, 그래서 뎁 센서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테슬라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연관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건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아직은 뭐 팩트가 아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연범님이 웨이크보드 탈 때 자산 100억대 아저씨가 있었대. 근데 예. 웨이크를 타던 언니한테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대머리여갖고 그 언니가 제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럼요. 네, 중요하죠. 아무튼 뭐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탈모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요 고객사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얘네가 그 지금 보면 아시아권부터 해서 북미 지역 그리고 일본도 있고요. 보시면 뭐 샤프전자나 뭐 온론 이렇게 일본 애들이 하이테크 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얘네 부품을 쓸 정도로 얘네가 좀 하이밸류다. 그리고 밸브에서 얘네 그 제품을 디바이스 그 메타버스 VR 디바이스로 쓰는 이유가 동종업종이 많대요.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부품을 많이 납품하는데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이 회사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품질 때문에 채택이 됐다라고 할 만큼 나름대로의 품질을 좀 자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만들고 디자인하고 FTX나 나중에 테스트까지 얘네가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밸브에서 일괄적으로 얘네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야, 요 제품은 요렇게 좀 만들어 달라. 요 제품은 요렇게 만들어 달라 하는 거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질 개선 중입니다. 뭘 하고 있냐? 넘어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회사 관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LD가 90% 이상인데 앞으로는 2025년에는 47%까지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LD는 이제 저기로 낮추고 라이다도 LD에 포함된 거예요, 사실. 네, 그러시죠. 혜림진님, 혜진님 안녕하세요. 흠 오니 탈모 이야기네. 타이밍이 네, 뭐 제가 탈모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회사에 그만큼, 있으니까. 네, 회사에서 네. 요거를 취급하고 있다. 저희도 지금 임상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QSI에 뭐, 대한 말했잖아 한다고 하고 있다고. 가겠습니다. 신청해. 네, 그래서 QSI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색안경을 좀 벗어보십시오. QSI가 라이다 좀 벗어보십시오. 홀로그램 내려놓으세요. 아직은 좀 희망회로고요. 실제로 실체만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얘네가 92%가 LD예요. 그거로 지금 먹고 살았고 거기에 포함된 게 바코드 스캐너, 거리 측정기, 탈모 치료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뭘 할 거냐. 마이크로 LED를 43% 비중으로 올리겠다.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파운드리는 뭐냐, 생뚱맞게 무슨 DBI 텍도 아니고 니들이 무슨 파운드리냐. 얘네가 지금 국책 사업으로 연구를 성공을 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합물 반도체를 얘네가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내려보시면 라이다 센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고 위에 한번 밑에 한번 보시면 인주민 반도체라고 해서 요게 경북대학교 교수진과 일본의 어떤 기업과 그리고 QSI가 공동 연구해서 성공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인주민 반도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화합물 반도체 그 실리콘 카바이드랑 그 지라갈륨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그걸 뭐 실트론이나 ST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도 뭐 KC나 여러 업체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게 왜냐 성능 개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반도체를 조그맣게 쪼개고 조그만 그 반도체에다 많은 걸 심는데 여러분들 핵심 기능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데 기업들이 똑같은 반도체 웨이퍼도 이게 화합물 반도체냐 저전력 반도체냐에 따라서 기능이 월등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게 화합물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지라갈륨 대비해서 저 인주민 반도체가 선형성이 100배 증가하고 저자붐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점점 초고주파수로 갈수록 간섭이 심하대요. 선형성이란 말이 뭐냐면 직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지면 퍼질수록 혼선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새한 남편과 통화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불주파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거는 광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6G로 갈수록 아무리 위성에서 저궤도로 쏴주는데 이게 선형성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저 인주민 반도체를 쓰게 되면 저 부분이 100배 이상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6G 업체에서는 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유일하게 경북대 교수랑 팀들이랑 QSI가 성공했어요. 국책 사업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요거를 파운드리로 얘네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 정도를 저거를 만들겠다 했는데 얘네가 2020년도에 유상증자 140억을 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70억은 운영자금으로 쓰고 70억은 신규 증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비밀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전해영입니다. 네, 그래서 저게 그 국책 사업으로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군수 쪽에도 연결이 돼 있고 굉장히 그런 보안 쪽에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게 산업에도 연결이 되지만 어떤 국방 사업에도 연결이 돼 있고 왜냐면 이게 통신이 그런 부분에 되게 긴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그걸 군수 사업을 우리나라 국방 뭐라 그러죠? 방위 사업 그런 쪽으로도 아마 연관될 여지가 큰 사업이고 6G뿐만이 아니라 7G로 가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게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인주민 반도체를 얘네가 직접 아까 말씀드렸죠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회사다. 디자인 설계부터 에피텍시 그리고 테스트까지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저 기술을 못 입혀서 10% 정도 규모를 저는 고부가 가치로 쏟아붓겠다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담 상담 내용은 지금 다루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한번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걸 보시고요. 자, 차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제 내피셜인데 QSI 차트를 보시면 2020년 동안 정말 박스권 안에 갇혀서 지지분하게 흘렸어요. 지지부진하게 흘렀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한번 2만원대 넘어서 28,000원까지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1차 때 소개드렸을 때가 17,000원대였어요. 그때도 2년 가까이 이게 주식이 계속 행보권이었다가 그때 라이다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한번 28,000원까지 떴다가 지금 다시 저가격이 들어왔잖아요. 왜 이런 흐름을 가게 되는가라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2020년도에 얘네가 뭘 했냐 유상증자 했죠. 그리고 6G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왜냐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건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 가시화됐을 때 28,000원대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모멘텀이냐
체질 개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지금도 그런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박스권에 매집하는 구간들이 있다가 응축되어 있는 기간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체질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 매출이 나오고 뭔가 애플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오큘러스나 지금은 밸브만 하고 있지만 오큘러스 같은데 뭔가 이런 접점이 나오고 아까 디스플레이 쪽에 47% 비중 실린다고 했죠. 거기 국제사업으로 성공했다라고만 특허가 나와 있지만 여기 관련돼서 무언가 연결고리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그때 담으려고 하면 이미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분간에 엄청난 펌핑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큰 비중이 아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했어. 아 여기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리포트도 안 나와. 그래서 주가가 당연히 횡보 상태이지만 공부를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무언가 그런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고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저희가 만족할 만큼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의 행보는 건강한 행보다. 그리고 20% 떨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후에 더 떨어지지 않았잖아. 지금 보면 13,000원대를 다시 회복하고 저게 저항일지 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주식의 지금 흐름이 이 회사가 실적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의 어떤 반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위로 한번 올려보시면 지금 실적 재무가 밑에 한번 보시면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000%가 넘었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1억이었습니다. 전년도 보면 16억 뭐 1억 보시면 저렇게 나왔죠. 1억에서 16억이 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엄청 펌핑된 것 같이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저는 이 회사를 볼 때 뭘 느꼈냐면 엄청나게 정말 뭐 벨로다인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이 회사가 그래도 내실이 있고 부채 비율도 컨트롤하고 있고 정말 주주들 뒤통수 치는 일을 안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좋지? 배당도 해줘요. 배당도 해준다라는 거는 이 기업가의 마인드 자체가 주주 친화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 내실 있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고 그게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뭔가 준비가 돼 있는 회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ES에 삼성이 5가지를 출시했는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홀로그램이었어요. 홀로그램 관련주에 이 QSI가 꼭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홀로그램이랑 엮이는가라고 봤을 때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관련 업이기 때문에 엮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나온 정보가 없어요. 삼성이 만약에 스마트 기기의 홀로그램에 대해서 무언가 이번에 M&A 이슈 나왔죠. M&A 발표하고 무언가 가셔야되는 그 단계를 밟을 때 QSI가 거기에 뭔가 연결고리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금상첨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0% 떨어진 시점에서 13,000원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주식의 흐름을 잘 보셔서 저는 이거 김 대표님이 한번 잡아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과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눌림목이 오면 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눌림목이 온다라고 하면 지금 아닌가요? 네. 지금 막 여기서 막 펌핑이 오는 상황에서 담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들어갈 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 네, 홀딩이죠. 저 가격에서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차라리 그러니까 안정화된 다음에 좀 더 비싸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거래 터지고 이렇게 한 16,000원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지 않는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묘한 종목이야. 맞아요. 그게 맞아요. 홀로그램도 사실은 보면은 바코드도 이렇게 딱 찍다 보면 뭐가 삑 나가고 하는 네. 그게 있잖아. 레이저가 있잖아.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홀로그램 S넷이라는 회사도 사실 삼성에서 뭐 분사되고 뭐하고 해서 홀로그램 관련주인데 모르겠거든. 근데 어쨌든 시장에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뭐 레이더든 라이다든 이런 회사들도 보면 사실은 하고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는 회사는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뭐 국채과제를 수행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기업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다든지 이런 거 하나를 좀 움직이는데 이게 QSI 자체만 보면은 어쨌든 무기는 갖고 있는 느낌이잖아. 무기는 갖고 있는 거라 차라리 좀 안정화가 되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 왜냐면 싼 건 맞아.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싼 건 맞는데 일단 안정성이 떨어지잖아. 이 거래 이 음봉에 대한 설명이 회사 발표만으로 다 믿을 수는 없잖아.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있는 사람은 홀딩인 거지 이걸 사자 이거는 조금 지금 아닌 것 같아. 연사님 비중이 30% 지금. 맞아. QSI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차라리 그 차세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그 캐니설브 투자한 거 아니잖아. 네, 그것도 좀 그쪽이 좀 더 메리트 있고 가시성 실적이 들어오는 그거에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네,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게 멋있다 너. 네. 불조마의 은총 불조파입니다. 재밌었어. 현명하다 현명해. 네. 세코닉스가 이게 저도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공기청정기 관련주인데요. 그거랑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잘 우리 보셔야 조직 되고요. 관련주가 있었나? 세코닉스? 위닉스 말고? 이름이 달라. 뭐 상장도 돼 있어? 상장되어 있는 아, 진짜? 네. 그래? 어쨌든 이제 썼다가 좀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아서 지웠거든요. 그래서 네, 세코닉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코닉스는 대우전자 중앙기술연구소장을 보내던 박원희 회장이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1996년에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듣고도 와, 그 정년 퇴임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했단 말이야. 퇴직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생각도 생각인데 이걸 보면서 우선은 이분이 좀 생각이 젊으시구나 라는 이거에 생각을 대해서 들었어요. 내가 한마디를 하자면 내가 최근에 회장님 몇 분하고 얘기해봤잖아. 저 퇴직금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 3년 뒤에 결정이 된대.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살아간 사람이 목표가 갑자기 없어지면 돈이 들어오잖아. 3년 동안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찍 죽을 건지 새로운 인생이 이어질 건지 결정이 된대. 그래서 아마 이분은 그 도전에 최근에 우리 생분해 플라스틱 그 회장님 만났을 때도 은퇴해도 되는데 죽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갑자기 사람이 목표가 사라지면 병 걸려. 그러겠다. 그 이분은 되게 잘하신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실 생각도 젊으시고 이 엄청난 그 베팅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코닉스는 이제 모바일과 차량용 카메라 렌즈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의 전자 광학 부품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네, 모바일 차량용 카메라 렌즈 그리고 프로젝트용 렌즈와 모듈 그리고 LED 렌즈, 옵티컬 필름, 광정자, 응용 부품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와 자동차 기업 등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이제 보자면 88년 12월에 세키노스 코리아로 설립이 됐고요. 2002년 3월에 세코닉스로 사명을 변경했고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해봅니다. 시가총액은 1463억이고 상장 주식은 1집 100, 1000만, 10만 병, 1400만 주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작년 12월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동두천에 있는 그 세코닉스 본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택, 여기가 아산, 해외 법인도 가지고 있어서요. 베트남, 중국, 폴란드 각각 이게 생산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보시면 98년도에 CRT 프로젝션용 TV 렌즈를 국내 최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해서 국산을 했는데 요 CRT가 뭔지 봤더니 이 브라운관 있죠. 저 옛날에 이거 네네 그 브라운관을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CRT 뭐 있어 보이는데 뭐지 했더니 이제 브라운관. 네, 그때부터 이제 하고 있던 거예요. CRT 모니터. 네, 그래서 이제 2002년도는 국내 최초로 모바일 폰용 VGA급 카메라 양산에도 성공. 뭐 최초면 이제 예전에 그 하두리급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2006년도에는 차량용 카메라를 개발을 했고 2012년에는 모바일 폰 내장형 초소형 프로젝트 모듈을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화소인 VGA부터 초정밀 고화소 렌즈 이제 32mm 메가까지 이제 전 품목 렌즈 및 모듈 생산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양산의 요 32mm 이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요거까지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사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과학 렌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도 거의 뭐 다 이쪽에서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코닉스의 매출 구성은 우선 차량이 90 그리고 이제 30%가 스마트폰 렌즈랑 모듈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보시면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렌즈랑 모듈, 그리고 광학 부품, 광학 필름, 그리고 램프, 요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는요. 2004년에 모바일 카메라 폰용 렌즈를 개발을 성공을 해가지고요. 계속 지금까지 렌즈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에도 얘네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 후면 카메라 모두 이렇게. 지금은 요 옛날 거는 지금 얘네들도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막 옛날 거 있고. 언제 거야? 테스크님 다 쓰셔가지고. 네, 보시면 이제 전면 카메라 모두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비해서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에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얘네들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뭐 갤럭시나 뭐 플립폰 이런 데 다 카메라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세코닉스, MC넥스, 캠시스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렌즈 1위 세코닉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은 이 둘 다 했는데 MC넥스도 얘만 지금 흑자 전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용 카메라 렌즈 모듈, 요게 지금 이제 가장 얘네들이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요 카메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의 눈이기도 하면서 또 한 군데만 앞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도 아이다스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오감을 얘가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세코닉스는 레벨 4 자율주행 메신저 인터랙션 시스템 개발 국제과제에 선정이 돼서요.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요게 어떤 거냐면 자율주행 환경에서 차량 내 운전자와 탑승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적외선 전용 2메가급 렌즈와 카메라 모듈, ECU, 요거 이제 자동차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 제어 장치 등을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두운 데서도 이제 왜냐면 이제 자율주행 하다 보면 또 어두운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적외선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 같은 것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렌즈가 스마트 렌즈의 요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차량용 카메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행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운전자도 그렇고 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 강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수요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이다스 및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카메라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면은 장착돼야 될 카메라 수가 크게 늘어서 전체적으로 대략 10개 이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도 매출이 그에 따라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용 전방 및 측방 영상 센서 모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2022년 요거 이제 마지막 5천년이거든요. 요거에서 이제 외부 영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20도, 52도, 60도, 120도, 190도 등 다양한 화각의 카메라 렌즈 모듈을 개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외부 카메라, 내부 카메라의 렌즈와 모듈을 모두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가 바로 세코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현대랑 기아차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뷰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50호 정도를 납품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25년 정도에 이제 본격 상용화가 되면은 세코닉스 제품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갈 거로 이제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방 인식용 카메라 경우는 3, 4년 전에 이미 엔비디아에 레퍼런스용 카메라를 납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유명한 슈퍼카 업체 2메가급 자율주행 인식용 카메라 납품을 예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리믹이랑 부카티더라고요. 예. 그리고 리믹 쩌는데. 예. 그래서 가격 딱 보고 그냥 이러고 바로 그냥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회사 나라는 크로아티아인데 예. 정말 끝내줘 차가. 예, 그래서 유럽 어디지 하고 찾아봤더니 저는 사실 리막은 못 들어봤었거든요. 저는 못 사. 네. 슈퍼카. 리막은 부카티는 들어봤는데 부카티는 얘는 아예 안 들어본 회사였어요 사실. 저 뭐 바이크는 좋아하는데 꼬막은 알아요. 속이. 입막 주면. 그래서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로부터 8메가 인식용 카메라도 이제 수주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회사인데 콘티넨탈과 공급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밖에 없지 않나? 무슨 리비안. 요거를 많지 뭐 리비안, 리비안도 루시드 있고, 네. 그리고 뭐 작은 회사들도 많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요거를 조사하면서 봤더니 이 자율주행이 굳이 저는 사실 자동차만 세코닉스 공부하기 전에는 자동차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자동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UAM이나 여객 지금도 뭐 제주도 이게 공항 내리면 이렇게 태워주는 거 상용화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물류 서비스 다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요 모든 관련 분야에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요 세코닉스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러죠? 범용성이 높다.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세안한 편도 했던 것처럼 요 자율주행이 레벨 0부터 5까지 있는데 이제 0은 이제 기능 아예 없는 옛날 깡통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운전자가 기능하면은 이렇게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레벨 2가 조향과 가감성 모두를 지원해주고 이제 레벨 3이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스템이 운전자 이렇게 깨우는 거 이게 막 핸들 막 흔들리고 하잖아요. 소리 나고 그런 거 이제 레벨 4가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운전 가능. 이때 막 이제 뭐 책을 읽거나 이럴 수 있을 급 정도라고 레벨 4가 하고 이제 레벨 5가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떤 만큼 있는지 보려고 한번 찾아본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다 지금 세코닉스에서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뭐 저희 막 뒤에 막 주차 안내서 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세코닉스 쪽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 생산 중인 거는 요 지금 파란색이고 네, 요 네. 빨간색들은 지금 아직은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카메라 적용 시스템을 계속해서 얘네들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이 지금 ADAS 시장의 강화를 위해서 세코닉스와 협력을 엄청 강화를 할 거라고 예상을 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학 부품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광학 설계 및 모듈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세계 여러 회사들의 프로젝트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피코 프로젝트라는 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고요. 요게 이제 1인치 이하 크기의 LED 광원을 사용하는 초소형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홈페이지 옛날 거죠. 이거 뭐 갤럭시 한 2 같아. 노트 1 아니에요? 네. 이거? 초창기 모델 내가 네. 쓰던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같은데. 노트 2 같은데. 뭐 여기도 뭐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광학계 부품은 이제 소형 프로젝트에서 VR 이 가상현실이고 AR 증강현실의 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요 거래처가 이제 거래처에 2015년부터 VR 제품 광용 렌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기호 VR 기호가 아니고 기어 VR의 기어. 렌즈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AR 제품으로는 스마트 글래스에 적용되는 니얼 아이 프로젝터 피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신규 고객사에 2017년부터 이미 납품하고 있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약간 좀 수그러 들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메타버스로 갈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AR, VR 클래스에도 중요 부품들을 걔네들이 이런 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광학 부품이 또 자동차랑 또 연결이 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죠. 여기에도 이제 단순히 속도나 맵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처럼 차량 유리창에 전반적인 영상을 제공해주는 기술도 얘들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그램이고. 네네네. 퀘스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TI를 통해서 레퍼런스 모듈을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뷰직스 여기에 AR 글래스의 투사기 모듈을 현재 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계속 이렇게 더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 AR 글래스 이 투사기 모듈이 뭐냐면 초소형 프로젝트를 안경테에 넣어가지고요. 영상 소스를 안경의 홀로그램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스카우트. 예. 네, 그 측정 불가. 미스터 사탄. 미스터 사찬. 미스터 사찬이 마인부 측정을 하면 측정이 안 되잖아.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둘이 커플샷 하면 여기 찍어주세요. 아, 그래야 되겠다. 썸네일 만들게. 내가 지금 뭐 스카우트 듣다가 걔네가 왜 내가 이 말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뢰를 말을 왜 받지? 할까 말까 했어. 나
나 불조마한테 욕 먹었어. 아우. 그 얘기했다고. 아또안 되지. 바로 연락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 사장님 그만하시죠. 와이프한테도 욕 먹었어. 왜 이렇게 놀리냐고. 욕 먹었어. 우리야 뭐 재밌는데 그죠? 나는 놀리는 거 못하는데 잘못하는 거 같아. 괴롭히만 하시지 절대 놀리는 거 모르시네. 내가 괴롭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당하기만 하지 어떻게 봐? 어? 자, 광학 필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리는 사람은 장난인 줄 알아. 원래 다 나중에 미투 나오고 이러면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없어. 친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사과로 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가 광학 필름 사업이고요. 이게 2013년도에 OLED TV에 사용되는 옵티컬 필름 개발에 성공을 해서 주요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고 2019년부터 중반부터 이제 8K급 이제 4K도 아닙니다. 8K급 QLED에 적용되는 신인성 개성 필름을 이렇게 양산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워치, 심박 센서 등 다양한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공부할 때는 못 봤었던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요거 새로운 것도 하나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학필름 사업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다들 뭐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해서 이제 집에서 많은 보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면 OLED 시장이 더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쪽 부분도 이제 전망이 어느 정도 좀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이제 램프 사업이 하는데 이 램프 사업은 201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램프용 프로젝터 유닛 이거 뭔지 아세요? 어셈블리. 아세이. 아세이호. 일본 말이에요. 네. 일본 말. 나 찾아봤어. 이게 뭐야?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어셈블리 아니에요? 어셈블리인데 일본어로 저렇게. 아세이. 그러니까 그냥 새 제품 이렇게 뭐 이렇게 다 한 번에 되어 있는 부품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그램프 그러니까 안개등 아세이 등을 이제 주로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이 이렇게 되네요. 잔재지.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 어셈블리죠 어셈블리. 네, 어셈블리인데. 이거를 아세이라고 찾아봤더니 하는구나, 세코닉스 기사밖에 안 나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세코닉스 똑같은 기사만 그러니까 복분만 나와요. 회장님이 친일파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런가? 후손이라든지. 매도하세요. 창식에만 분.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은 이제 SAL 요거는 70면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코닉스 폴란드에서 주로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SAL은 이제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와 요 폴란드의 생산도 안정화가 지금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모비스에 지금 요 램프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BM3 시리즈에도 지금 현재 이게 아주 좋은 급은 아닌가 봐요. 3 시리즈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왜 참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급이잖아. 쇼킹이죠. 자 이분이십니다. 아. 여기 갑자기 코로 초를 잘 끄실 것 같다. 이거 있잖아. 제가 이 보다가 이분의 아까 그 포부를 이분은 포부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게 이제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카메라를 찍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시대에 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세코닉스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처리될 것이다. 딱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일쪽 그런 거. 짚어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신기술과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 1조 원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딱 이분이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이 자동차랑 UAM 이 성장하면은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겠다. 아저 또- 화면 좀 내려주면 안 돼요? 말 좀 지워주면 안 돼요? 나 저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또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 얘네들이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이게 아까 자율주행에서 UAM만 봤는데 네. 자율주행 농기계 같은 경우 있잖아. 그죠. 우리가 모자나 티셔츠로 옛날에 짝퉁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었던 존디어 알지? 그게 원래 농기계 회사잖아. 네. 근데 이제 걔네가 옷 브랜드인 줄 아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농기계 회사인데 자율주행 농기계. 우리나라도 뭐 이게 대동 있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싸게 팔리는 거고 걔네가 거의 세계 탑인데
작년에만 주가가 3배인가 올랐나? 존 디어가 볼로콥터랑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여기가 볼로드론을 그거 하고 외국계 있잖아요. 아 걔네가 네. 그 아 농사를 영상 안 방대하게 들으셨어. 존 디어. 영상 안 보신다니까. 아 들었는데 나 까먹었어. 그리고 얘네 기억나. 세코닉스가 IR 밸런스까지 있어. 네. 그리고 납품을 하고 있대잖아. 네. 그래도 홀로그램. 그러니까 세코닉스 들으면은 일단 실적 개선되고 있지. 제일 무서운 턴어라운드 해냈지. 그리고 들어보면은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오늘 들은 것 중에 그냥 이제 하나 더 남았지만 근데 이쪽 회사도 좀 뭐가 이것저것 저렇게 많이 하는 회사거든. 그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고. 하지만 이 세코닉스가 지금 얘기한 UAM, 자율주행 농기계, IR 글라스 거기다가 전장용 카메라 요거 좀 심상치 않은 거지. 제가 오케이. 그동안 체크. 게을러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갈고 아니 닦았습니다. 게을렀던 거 같아. 채찍질을 해야 되는. 네. 여러분 좋은 죄송합니다. 회사네요. 앞으로 더 빠른 정보로 파바트님 갑자기 세코닉스로 가야겠대. 파바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세코닉스를 간다고? 근데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그러니까 회사야. 너무 가능성이 너무 많아 사실. 이 회사를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좋은데 이제 뭐 많이 알려지겠지. 예전엔 잡주라고 그랬어. 와, 세코닉스 하면 잡주. 그냥 뭐라고 했냐면 야 이런 거 이거 돈 되냐? 이런 거나 하는 잡주라고 했는데 차에 카메라가 들 거라고 생각해봤는데 그치, 상상을 못했어요. 처음에 나 주식할 때만 해도 거의 없던 개념이야. 그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도 이제 차량용 이게 뭐 카메라나 카메라 모듈 막 이런 거 전부 뭐 손떨림 뭐 다 잡주라고 그랬거든. 왜냐면은 이거 해봤자 삼성이 돈 얼마나 주겠냐. 차에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자율주행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으며 UAM이 오며 갑자기 살아난. 대단한 회사야. 뭐 저분 재수가 좋네. 대단하시. 이상 세코닉스였습니다. 이렇게. 세코닉스 와이, 잡주 와이. 아닙니다. 혜진이님 장기 계좌에 세코닉스. 그럼 만주 샀다는 얘기. JO 장기 계좌는 만주야. JOB 짝주. 이 형은 지금 공시 띄우신 거죠? 공시 나왔네. 공시 씨. 장기 계좌에 세코닉스 혜진님님의 만주. 장기 계좌에 만주 샀다라는 공시는 기간 조정을 의미하는 거거든. 거기에 만약 전화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제가 이러냐? 내렸어요. 깜짝 놀랐네. 아니 남편님이나 새한 남편이 샀다. 그러면 가격 조정까지. 파실 때입니다. 기간 조정만 공매도지 공매도. 세력입니다. 세력. 뭐 남한테 선물 옵션 한다는 얘기가 있어. 저는 푸세 걸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적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그 네이버 금융에서 아모 그린텍 한번 검색해 주시면 아모르 파티. 아모 그린텍. 아무로 유행한 아모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사실은 그린텍. 크린텍. 그 두산 피어세 같은 경우 이제 대표님하고 저랑 방송하다가 실적 보고 야 이 회사 다시 봐야겠다 이러면서 사실 발견한 케이스거든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회사야. 야, 자 실적이 뭐- 실적이 이것도 진짜 잡주라고 했던 회사야. 그 영업이익 한번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템버거. 와, 네, 그러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펌핑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거 대표님이 이거 또 체크해야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적의 그런 이미 체크한 거 준겨. 네. 그러니까 이쪽 이제 아모센스 사업이 이제 고정비가 사실 좀 많이 드는 아모 그린텍. 아모 그린텍. 진짜 센스라 그랬나요? 네. 센스 아모 있게. 그린텍이 이제 고정비가 이제 사실 좀 초반에 많이 들었고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 이익이 안 날 수 있지만은 이제 그것들이 어느 일정 수준 넘어가면 저렇게 영업이 개선되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제가 사실은 이제 아모 센스도 이게 했었는데 어디 있죠? 혹시 올렸는데? 안 올리신 것 같아요. 올렸는데? 목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볼래? 목. 목요 목이 졸리는 다시 올리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모 사실 센스 할 때도 별로 이제 아노. 이름에서 정이 안 갔어요. 이제 옛날에 그 딱풀 있잖아요. 아모스랑 아모스. 그 노래
그 아모레 파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정이 안 가더라고. 이게 느낌이란 게 있잖아. 투자할 때 또 이름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아모레에서 제가 그걸 되게 낮게 평가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그린텍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게 괜찮은 회사네? 아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 좀 계기가 됐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19년에 상장이 된 나노 소재, 어마어마한 이게 나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그런 단어, 나노 소재 기반의 첨단 소재 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특허가 무려 1,100건이나 가지고 있고 1,300건. 1,300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인력 가운데 30%가 R&D 인력일 만큼 R&D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원천 기술 특허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국내 및 이제 해외 쪽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주 이제 튼튼한 회사더라고요. 근데 좀 정이 안 갔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랜드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박성수 회장님이 약간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약간 그런 느낌의 회사를 저는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회장님이 김 회장님이 아모 그린텍의 지분을 40%나 가지고 이제 들고 있으시면서 이 아모 그룹 자체가 되게 튼튼하지만은 이 김병기 회장님이 뭔가 엄청 좌지우지 흔드는 그런 느낌의 너무 이제 큰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 회장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이제 83년에 전자제품 우유 회사에서 우유 6년 동안 연구원으로 재직해서 우유. 네, 그래서 94년에 아모스를 설립하고 이제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이제 금속공학과 이제 아모 그린텍이 이 회장의 가장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회사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것이 이제 아모텍을 기점으로 이 아모텍에 먼저 이제 매출을 이제 일으키고 이제 아모텍에서 이제 고객사로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53%를 아모텍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 나가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었고 지금 현재 65세의 김 회장님 이제 2명의 슬라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이제 경영 일선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한테 맡기시면 잘할 자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관계자가 후계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모 그린텍에 대해 시작을 하면은 아모 그린텍의 가장 이제 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고효율 자성 소재.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부품.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이런 전기차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경유나 휘발유 이런 걸 이제 불러 태워가지고 이제 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게 차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효율이 아마 뭐 50%인가 60%인가? 그래서 이거를 막 70%, 80%, 90%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겨나면 그 회사가 이제 세계를 다 가질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이 부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직류에서 병렬 맞죠? 그 직류 병렬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할 때 그런 에너지 손실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회사이고 이 최근 이제 가장 핫했던 게 테슬라잖아요. 그 테슬라의 이제 부품을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테슬라 관련주로서 이제 대단히 유명한 그런 회사고 이 회사의 특징이 정말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4차 산업에 관련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저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거냐 보시면은 이제 고효율 자성 소재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30% 그리고 방열 소재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작아지면서 그런 열 같은 경우 이걸 잡아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방열 소재 나노 멤브레인 이제 나노를 이제 잘게 이렇게 겹겹이 해가지고 이제 방수는 되면서 소리는 들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기능성 소재라 해서 FCPB 그리고 플렉시블 배터리 FCPB가 플렉시블 기판 이제 그런 느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딱딱하게 네모나게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지금은 웨어러블 뭐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접혀지는 뭐 PC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판이라든지 그럼 이제 그렇게 접혀지면은 배터리도 당연히 플렉시블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이제 매출을 또 이제 24% 그리고 ESS가 뭔지 아시는 분? 몰라요. 예, 모르시죠? S. 예, 이게 재생에너지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가 나올 땐 나오고 안 나올 땐 안 나오는데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ESS 시스템. 뭐예요, 약자? 뭐야?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 ESS도 이제 12%의 매출. 이게 다 들어보면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이런 분야에서 매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단점이 사실은 그 테슬라 쪽 한 군데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기 보니까 테슬라가 변심했을 때 뭔가 이제 매출이 안 꺾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죠. 이제 뭐 삼성 관련주도 뭐 삼성이 하락하면은 그 주식도 이제 맥을 못 추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가 이제 리비안 쪽에도 이제 이런 고효율 자성 소재를 납품하겠다고 해서 그래 이제 또 그 현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매출처들을 늘리는 추세여가지고 이 매출액이 앞으로도 대단히 이제 훌륭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효율 자성 부품이 볼 때는 되게 뭐 볼트 나사 같이 이제 하찮게 생겼는데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산에 성공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타치 VAC 이게 독일 회사거든요. 독일 바큐um 슈멜치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의해서 세 번째 양산에 성공할 정도로 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은 2023년에는 현재 이제 252억에서 850억 정도의 매출. 네, 밑에 보시죠. 그 정도로 이 고효율 자성 소재가 앞으로도 엄청나게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도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 중국 전기 버스의 비아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이 고효율 자성 그 부품을 이제 납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의 이제 다변도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제 ESS 보시면은 네 너무 밑으로 그래 ESS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런 ES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풍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풍력 관련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매출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LFP라 배터리 이제 이게 뭐냐 NFP 배터리가 뭐냐면은 리튬 인산철이라는 배터리인데 요게 이제 제가 또 전기 배터리로 화제가 난 그 몸소 이걸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그렇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게 리튬 인산 여기 위 예. 이거 보시면은 화재 폭발로부터 리튬에 비해서 안전하고 이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지금 막 중국산 배터리가 막 불나고 지금 막 한국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충전하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진짜 많이. 예. 킥보드 충전하다가? 예. 왜냐면 이 집에서 하니까. 사고 났을 때 앉아야 되겠네. 그 소방사 분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야. 그 지금 저번 주에도 강북에 화재 나가지고 다녀오셨는데 거기 일가족 3명이 그 전주.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전기 배터리가 아직 뭐 사실 좀 위험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리튬 인산철이 화재적인 그 안정적인 분자 구조를 가지고 화재의 위험에서도 안전하고 폭발에서도 안전하고 충전 사이클에서도 리튬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2.5배에 가까운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LFP 배터리만 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LFT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이거를 그 외주에서 생산해서 이제 자체 공장에서 패킹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막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생산량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풀리면서 이게 그래 좀 더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렉시블 뭐 이런 애로 사항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에로요? 에로를 좋아하시는군요. 에로?
네,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쭉쭉 내려가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이제 FP12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개를 하고 중국 매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할 거라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서 이쪽에 또 관련 있는 아모그린텍이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점을 찍고 대단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LFP 배터리를 이제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쪽 수요가 엄청 커질 것 같다. 왜냐면 또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아직은 규모가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뭐 고효율 자성이라든지 LFP 배터리라든지 뭐 이제 또 뭐 웨어러블의 그런 뭐 중요한 부분인 플래시블 배터리라든지 뭐 나노 멤브레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ESS 에너지 이제 재생에너지 저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수익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되게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사실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름만 좀 이쁘면은 지금의 가치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 저평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 좀 뭐랄까 애정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자면 4차 신소재 그런 이제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매출과 그런 이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은 그런 이제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잡주 테마주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그냥 뭐 테슬라 관련주 뭐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는데 실적이 돌아선 거나.